네, 반갑습니다. 수학 2 2단원이고요. 함수의 연속 단원 개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1단원이 함수의 극한이었죠. 그래서 극한 단원이 좀 공부가 잘 돼 있으면 2단원은 꽤 수월하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은 이거죠. 기호로 쓰면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값과 우극한입니다.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극한을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습니다. 극한의 성질들이 있었고, 그리고 부정형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 형태가 있었죠. 0분의 0 형태, 무한분의 무한 형태, 무한 빼기 무한 형태, 0 곱하기 무한 형태. 마지막으로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해서 그 샌드위치 정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를 다시 공부를 좀 해둔 상태에서 이 단원을 공부하면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속이란 그 함수의 연속이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딱 단어에서 봤을 때 느껴지듯이 그래프가 이렇게 쓸게요.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로 나눠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극한이 일단 존재해야 돼요.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기호로 쓰면 자, x는 이렇게 쓸게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려면 x가 a로 갈 때 이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함수값 자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fx가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fa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를 요약해서 극한이랑 함수값, 극한 값이라고 할까요? 극한 값과 함수 값이 딱 같아지면 그때 우리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 2, 3번을 한 줄로 요약해서 쓰면 이렇습니다.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려면 리미트 값, 이 값과 이 값이 뭐 있어야 같다는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점에서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식입니다. 이런 거죠. 여기서 a입니다. 극한이 지금 좌우가 만나고 있죠. 그리고 함수값마저도 여기를 딱 채워주면 이 점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밑에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텐데, 연속이 안 되려면 이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지 못해도 연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같이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할 텐데 이 세 점이 연속이 안 되는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X는 A라는 점에서는요. 극한값도 있죠. 어떤 이런 극한값이 있죠. 여기를 뭐 P, 여기를 뭐 Q, 여기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극한값도 있고 여기를 뭐 S, 중요하진 않지만, 그럼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지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입니다. B에서는요, 그냥 좌우가 다르죠. 좌우가 다르죠. 그래서 좌우가 달라서, 즉 얘는 극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고, X는 C에서는
극한은 존재합니다. 근데 함수값이 없죠. 그래서 정의가 안 돼 있어요. 함수값이 없어서 불연속입니다. 각 포인트들마다 불연속인 이유가 다른데 그나마 보시면 여기랑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을 메꿔 넣기만 하면 연속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좀 심각합니다. 여기는 연속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죠. 네, 나중에 이제 이런 함수에 뭔가를 곱해서 연속으로 만드는 내용을 많이 배우는데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일단은 이렇게 기억해두면 편합니다. 좌우 값이 다르죠. 좌우가 다른데 얘가 fx라고 하면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뭔가 fx에다가 새로운 함수를 곱해가지고 얘를 연속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일단 처음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게 좌우가 다른데 같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 곱하는 걸까요? 0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값에다가 0을 곱함으로써 좌우가 같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게 많으니까 일단 가볍게 한번 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연속의 뜻 한 번만 더 복습할게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을 때를 어떤 점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연속 함수란 끊어진 부분이 없는 함수거든요. 다시 말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를 연속함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 중에서 유명한 거는 다항함수 있고요. 지수함수도 괜찮죠. 로그함수도 사실 맞긴 한데 정의역이 좀 제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인이라든지 코사인,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뚝뚝 끊어집니다. 유리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쭉 그냥 잘 이어져 있는 함수를 연속함수라고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배우는 내용은 구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구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예를 몇 개 적고 설명을 할게요. 우리 부등식으로 x의 범위를 많이 나타내거든요. 자, 이런 게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일단 요 네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를 중학교 때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수직선에 나타내면 이렇게 등호가 있는 곳은 색칠을 합니다. 조금 뗄게요. 그리고 등호가 없는 곳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둘 다 뚫어서 표시합니다. 요거를 이제 기호를 표현해서 나타내는데 구간은 자, 요 색칠이 된 부분은 이렇게 일단 3,5라고 쓰고 색칠이 된 부분은 이렇게 꺾은 괄호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색칠이 안 된 부분 있죠. 등호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동그란 괄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밑에 거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3,5라는 점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단원에서 문제를 풀 때는 별로 헷갈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닫힌 구간. 등호가 딱 들어갈 때 양쪽이 딱딱 이렇게 닫힌 구간이라고 부르고 얘는 열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반반 섞인 거는 둘 중 하나로 쓰면 됩니다. 반 열린 구간이라고 해도 되고 반 닫힌 구간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름을 물어보진 않으니까요. 그냥 개념상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등식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몇 가지를 더 써볼 텐데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형태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맞죠? 얘는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세 번째 거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역시 구간으로 나타내 보면 2부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2부터 계속 가죠. 2부터 어떻게 계속 가냐면 무한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무한으로 나타내 주고 무한 쪽이니까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역시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 거는 두 개로 나누면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부터 2까지 그리고 다시 이제 닫힌 구간으로 3부터 무한까지 이러면 이 구간을 나타내는 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 전체 역시 실수 전체를 구간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실수 전체 전부 다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보셨겠지만 실수는 집합 기호로 나타내면 그 실수가 리얼 넘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기호로 R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네, 수학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실수 전체를 나타내는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그 제목을 제가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쓸 건데 이게 그 극한의 성질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극한의 성질을 이해했으면 그냥 같은 얘기구나 싶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적어 볼게요. 일단 전제 조건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y는 gx 역시 x는 a에서 연속이면 아래에 제가 작성하는 것들도 다 연속이 됩니다. 첫 번째 cfx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두 번째 fx랑 gx를 더하고 뺀 거 역시 연속입니다. 세 번째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cfx dgx 얘도 연속일 겁니다. 곱해도 연속입니다. 당연히 나눠도 연속이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극한이랑 똑같습니다. 연속이지만 x는 a에서 연속이지만 주의해야 되는 거는 분모. 네, 분모. 그래서 fa는 0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정의가 안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됐죠? 근데 그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있는데 합성함수 있죠. 합성함수는 또는 gfx 합성함수의 연속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거는 연속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만들어둔 영상을 하나 첨부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랑 약간 다른 내용인데 제가 여기 추가로 적겠습니다. 이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이지만 다른 점에서는 연속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거랑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연속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죠. 연속 함수 fx와 연속 함수 gx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면 이제 끊어지는 부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합성 함수까지도 연속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묘하게 다릅니다. 얘는 x는 a에서는 연속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연속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속 함수끼리는
자기들끼리 사칙연산, 심지어 합성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도 역시 분모가 0인 경우는 조심해야겠습니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심화 개념으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성. 제가 제목도 약간 닫힌 구간 느낌으로 썼네요. 쓰다 보니까.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fx는 a랑 b 둘 다 불연속이 맞죠? 근데 문제가 조금 묻는 게 달라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y는 fx를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성을 조사하세요 라고 나오면 닫힌 구간이니까 우리가 볼 부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고민을 해보는데 힌트를 드리면 한 점은 둘 다 불연속이죠. 근데 문제에서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나오면 한 점은 연속이고 한 점은 불연속입니다. 어디가 연속이냐면 여기서는 연속이고 여기서는 불연속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A부터 B까지니까 A의 왼쪽은 보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B의 오른쪽은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는 지금 조사해야 되는 대상이 A와 B죠. A에서는 뭐만 보면 되냐면 우극한과 함수값만 보면 됩니다. 근데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죠. 그래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B에서는요. 좌극한과 함수값만 보면 되는데 다르죠. 좌극한과 함수값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개 개념이 남았는데 요거까지 하고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나오는 개념은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겁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 일단 내용을 쓰고 뭘 뜻하는지 설명을 할게요. 최대 최소의 정리란 y는 fx라는 함수가 위에서 나온 개념을 씁니다.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풀어보는 게 이차함수죠. 이차함수인데 여기가 뭐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는 최소값은 반드시 같죠. 근데 최대값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제가 구간을 요만큼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4라고 하면 이 초록색 부분만 봤을 때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닫힌 구간에다가 중요한 게 이 두 개입니다. 닫힌 구간, 연속 이 두 개 조건이 있으면 결론이 이겁니다.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그 최대는 보통 저도 앞으로 이렇게 쓸 건데 맥스, 미니멈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의 정리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갖는다 요건데 푸는 방법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 전에 만약에 연속이 아니거나 닫힌 구간이 아니면 최대 최소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최대 최소가 꼭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다. 반드시 없다는 아닙니다.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리거나 아니면 문제에 그려져 있다. 내가 그려야 될 수도 있고 문제에서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구간에서 끊어줍니다. 형광펜 같은 걸로, 형광펜이라 사인펜 같은 걸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두껍게 칠한다든지 이렇게 색칠을 한다든지 저처럼요.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그 구간 내에서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제일 중요합니다. 1단원과 2단원을 가르는 가장 1단원은 보지 못했던 개념인데 제목을 제가 크게 한번 써볼게요. 사이값 정리. 저는 2단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 나오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네, 사이값 정리. 제가 일단 배경 설명을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제주도가 대략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제주도 가보시면 그 여기 외곽을 따라서 해안 여기 바다거든요. 여기가 섬이고 여기 바다인데 여기 외곽을 따라 한 바퀴를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쭉 한 바퀴를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물론 걸어서 돌면 엄청 힘들겠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할게요. 그래서 뭐 기온을 한번 측정했다고 해볼게요. 한번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출발할 당시에 여기 기온이 23도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는 뭐 사실 기온이 바뀔 거예요.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냥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도착했을 때 기온도 23도로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기온을 쭉 쟀어요. 계속 연속적으로 쟀습니다. 온도계를 가지고. 그래서 기온을 다 기록을 했는데 가장 높았던 기온이 30도였고 가장 낮았던 기온이 15도였다고 할게요. 그러면 한번 영상 멈추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기온이 20도였던 적은 적어도 기온이 20도였던 적은 적어도 몇 번 있었을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최소 2번 있습니다. 최소 2번.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물론 도착했을 때 기온이 23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출발할 때 기온이 23도죠. 그러면 쭉 이 거리에 따라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여기 출발이고요. 여기가 도착입니다. 거리에 따라 기온을 쟀더니 기온이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근데 분명히 제가 30도였던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15도였던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온이 아무리 단순하게 바뀌어도 이렇게 23도에 30도 올라가죠.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떨어져 가지고 15도도 됐을 거고 이렇게 다시 올라서 23도로 왔겠죠. 그러면 20도인 적이 제가 아무리 그래프를 단순하게 그려도 20도였던 적이 이렇게 2번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제 정리해 둔 게 사이값 정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내용을 적고 설명을 이어갈게요. 사이값 정리란 좀 어려운데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래프랑 같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요.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 조건 필요합니다. 두 번째, FA와 FB가 다르면 이렇게 쓸게요. FA와 FB 사이에 어떤 값 K에 대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FC가 K가 되는 C라는 값이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좀 길죠?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최대한 단순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y는 fx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fa고 여기가 fb겠죠. 연속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 제가 k라는 값을 하나 딱 잡게 되면 여기죠. 여기 c를 넣었을 때 fc가 k가 되는 이 c가 이 사이에 딱 들어옵니다.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래프를 아무리 단순하게 그려도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복잡하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오르락내리락하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는 무조건 존재한다, 이 내용이고, 이걸 이용해서 서술형 문제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거를 이용해서, 자, 다시요. 그 어디에 제일 많이 쓰냐면 그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와 위치를 판단하는 데 되게 많이 씁니다. 그 볼차노 정리라고도 하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요거를 한번 보세요.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물론 이걸 풀 줄 압니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풀 줄 아는데,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인데 이거를 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푸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를 제가 알파라는 근의 위치를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fx는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봤더니 음수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라는 값을 넣어봤더니 양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데, 지금 f1이 마이너스 2고 f2가 1이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0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쵸? 지금 K를 0으로 잡은 겁니다. 0이라는 값에 대해서 지금 사이값 정리, F 알파가 0인 알파, 얘가 근이거든요. 알파가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점점 좁혀 나가면서 알파 값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뉴턴의 바이섹션 메소드였나? 정확한 명칭을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혹시 틀렸으면 수정해 놓을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간을 또 넣어가지고 넣고 부호가 안 바뀔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근을 거의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부호가 반대면 그 사이에 실근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볼차노 정리라고도 불러요. FA랑 FB를 곱해서 음수면, 지금은 음에서 양으로 가는 거죠. 반드시 0을 중간에 한번 거쳐가야 됩니다. 연속이 아니면 그런 말을 못 하겠죠.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면 반드시 0을 거쳐가야 돼서, 둘의 부호가 다르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2단원에서는 1단원과 구별되는 개념 중에 사이값 정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 정도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일단 2단원 내용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또 다양한 예제들을 실어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